자, 탕평책으로 개혁을 추구한 영조와 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평비는 바로 영조가 세운 건데요. 두루 사귀고 무리 짓지 않음을 바로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무리를 지으며 두루 사귀지 않음이 비로소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평비의 원래 말은 탕탕평평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분당 정치가 붕괴가 되면서 일당 독재,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왕비 집안이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왕권이 위협을 받는 그 실태를 영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거죠. 영조가 즉위할 때 이제 영조의 아버지가 숙종인데 이 숙종 밑에가 이제 경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조는 그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으로서 한마디로 궁궐에서 제일 그 신분이 낮은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숙종은 그렇게 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 아들은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종은 누구냐면은 그 한국에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희빈이 결국에는 숙종한테 약을 먹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종 자체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숙종 자체가 결국에는 서인과 남인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서 자기 당대에서는 왕권을 강화시켰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조는 노론이, 그 다음에 경종 뒤에는 소론이 있게 되고 결국에는 경종이 왕권을 잇게 되면서 그 신임사화라고 해서 많은 노론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탕평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론이 끊임없는 요구 뭡니까? 자신들이 피를 바쳐가지고 자신들이 시체를 밟고서 결국에는 왕이 된 게 영조 아니냐? 너 우리한테 네가 왕 된 거는 뭡니까? 노론인 우리의 지분도 상당하다. 왕권은 너희 것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영조가 이렇게 탕평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극심한 대립으로 정치가 혼란하고 그리고 왕권이 약화됐던 겁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극심한 붕당 간의 대립을 경험한 영조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 경종을 보필했던 그 소론과 그 다음에 노론을 보필했던 영조, 이 그 왕권 다툼을 경험했던 영조는 즉위 후 탕평책을 추진하여 정치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였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영의정을 노론을 임명한다면은 그 좌의정, 우의정은 뭐 소론을 임명하고 이렇게 인위적인 약간 강력한 왕권으로 그 신하들의 대립을 잠시 억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붕당의 지지 기반인 서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서원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이든 북이든 간에 걔네들은 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이 그 선조 때 훈구하고의 싸움에서 결국에 이기고 살림이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뭡니까? 향약과 서원이잖아요. 근데 향약은 그냥 향총 다치고요. 법이니까 뭐 그냥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 기반이 되면서 그 살림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노론과 소론들이 힘을 떨칠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서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당의 거주인 서원을 정리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붕당 기반을 약화하고 결국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됩니다. 자, 탕평책의 시행으로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왕권도 강화되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영조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균역법을 하게 되는데 균역법을 통해 백성에 큰 부담이 되었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고 원래 두 필이었는데 한 필로 줄이게 됩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의무병이었습니다. 의무병. 자, 그런데 그게 세조 때부터 보법이라는 게 생겨나고요. 보법에서 그 군대를 가는 정군, 그 다음에 그 도와주는 봉족이 있었는데 이 봉족이라는 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내면은 군역을 면제받는, 그러니까 그 군대에 가는 대신 돈으로 군대를 면제받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군수포제, 군적수포제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제도화가 되게 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직업군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직업군인으로 가는 거를 원래는 옷감으로 냈던 거거든요. 옷감으로 냈는데 이거를 2 필을 냈던 거를 이거를 한 필로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균역법은 군대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는 쌀로 내는 거, 쌀로 내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거, 그 다음에 특산물을 뭐라고 했죠? 성심당빵. 그래서 쌀, 몸, 그 다음 성심당빵인데 몸으로 때우는 건 두 가지로 나뉘죠. 군대 가는 거, 공사장 가는 거. 그래서 군대 가는 거 군역, 그 다음에 공사장 가는 거를 부역, 유역이라고 했죠. 여기서 쌀은 영정법이었고, 영정법. 1결당 사도로 영원히 고정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납이라고 했죠. 공납. 이거는 대동법.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거에서 군대 세금을 바로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균역법을 통해서 균역법은 바로 뭐라고 했죠? 군대 세금 반띵. 그래서 군대 세금을 반으로 내려주는 거가 균역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비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이면 자식이 어머니 신분을 따르도록 하는 노비종목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노비종모, 노비는 어머니를 따라야 된다.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노비여야지 자식이 노비지 아무나 노비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종목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요. 노비가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양의 수를 늘렸다. 그러니까 노비를 줄였다는 거는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늘어나니까 뭐예요? 양인, 평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인, 상민, 다 평민입니다. 평민의 수가 늘어나니까 중간층이 늘어나고 국가의 힘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계천을 준설이라는 건요, 그 하천 강 바닥을 긁어내는 겁니다. 준설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도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풍싹을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조에서는 서원정리, 균역법 실시, 그리고 노비종목법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조가 탕평책을 계승하여 개혁을 추진하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세력이 커진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자, 영조는 탕평책을 잘 했어요. 그런데 영조가 약간 탕평책이 흐트러지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외척 집안이었던 경주 김씨에게 힘을 의탁할 수밖에 없게 된 게 그 계기가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사도세자가 죽으면서 결국에 이 영조도 상태가 매롱이 되면서 이제 신권이 강해지게 되는데, 자, 탕평책을 계승하면서 세력이 커진 외척 세력인 게 뭘까요? 결국에는 왕비 집안 대 왕비 집안의 싸움이에요. 전 왕의 왕비 집안 대 현 왕의 왕비 집안과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영조의 외갓집이었던 경주 김씨를 영조 시대의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조는 왕실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을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규장각은 원래 있었던 그냥 왕실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거를 불행히 해줄 수 있는 문과 그 다음에 무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적인 게 바로 뭐다? 규장각이다. 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재교육함으로써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친위 세력을 키웠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서 재교육함으로써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친위 세력을 키웠다. 요게 바로 초계 문신제입니다. 초계 문신제. 초계 문신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뽑아서 얘네들을 재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가지고 얘가 합격을 해서 똘똘해진 애라면 얘를 특별 승진시켜서 얘를 뭡니까? 왕의 개혁 정책의 어떤 날개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해서 군사적 기반도 강화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조선 후기 때 왕권이 약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정치에서는 비변사가 모든 거를 다 해쳐버리고, 그러니까 왕비 집안이 비변사를 먹으면은 조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오군영은 왕의 군대라기보다는 왕비 집안의 뭡니까? 사설부대, 보디가드 역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군영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 순서 자체도 중구난방이고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따로밥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왕실 특별부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조선의 정치가 이미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친위부대에 장용을 설치하고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요. 장용영의 예산이나 그 다음에 인원들은 거의 절반 이상은 바로 오군영에서 빼와서 장용영을 설치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되게 싫었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장용영이라고 막 비난을 했는데,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정조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장용영은 해체가 됩니다. 민생 안정에도 힘을 기울여 일부 품목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특권을 없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였다. 자, 시전상인이라는 건 뭐예요? 특권상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권상인. 자, 그러면은 조선 정부에서 왜 특권을 줬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조선 정부에서 망치가 필요해요. 망치. 그런데 조선 전기 때는 상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시장 가서 망치를 구할 수 없었거든요. 망치를 만들 수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전상인한테, 야, 너 지금부터 네가 망치를 팔 수 있는 특권을 줄 테니까 네가 망치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다 내. 그러니까
그 시전상인한테 특권을 주면서 국가에서 뭡니까? 필요한 물건을 얘한테 받은 거라고 보면 돼요. 시전상인한테.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이제 시장, 장시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이 발전되다 보니까 굳이 시전상인한테 특권을 안 줘도 돼요. 특권 안 주고 뭐야? 그냥 쌀로 거둔 다음에 시장 가서 직접 사면은 더 가격 싸고 그 다음에 물건 좋은, 질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전상인 특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시전상인 특권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금난 정권입니다. 금지하는 권리야. 금지하는 권리. 난전인 뭡니까? 난리를 피는 전은 시장입니다. 시장, 가게. 난리를 피는 가게를 금지시키는 권리. 이게 결국에는 시전상인한테 난리를 핀다는 건 뭡니까? 난전이라는 건. 망치를 팔 수 있는 특권을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망치 파는 게 쏠쏠하니까 몰래, 예를 들어서 2,000원에 망치를 파는데 몰래 어떤 애가 1,500원에 망치를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팔아요. 그러면은 시전상인이 걔를 가서 너 난전이다. 뭡니까? 시장을 난리피는 난전이다 하면서 얘를 금지시키는 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거. 얘가 가둘 수 있는 거 아니라 이제 고발해서 가두겠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망치를 다 압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때 시장 가서 직접 망치를 사면 되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굳이 시전상인한테 콧게일 일이 없게 되죠. 그래서 시전상인한테 너 싫어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서얼을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해서 대표적인 서얼들이 규장 검서관으로서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와 같은 서얼들이 검서관을 뽑히게 됩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 이름 한번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용하여 서울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결국 직권부반에는 수원에 화성을 건설해서 자신이 정치적 이성 도시를 실현한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성,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화성행궁을 말합니다. 화성행궁인데, 자, 수원이 화성을 건설하면서 여기에는 여기 바로 근처에 윤건능이라고 해서 이제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묻은 무덤을 그 근처에다 만들게 됩니다. 화성이라는 거는 장용영에는 외영이랑 내영 그 부대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장용영 외영이 부대가 본부가 바로 이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은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바로 정조의 꿈이 녹아든 도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영정조식이 탕평책을 편 결과 전국이 안정됨에 따라 문화, 예술이 부흥하고 서학과 실학 등 다양한 학문이 발달하고 진경성성, 풍속화 등 회화가 유행했다. 뭐 그냥 그런 값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